해가 지고 있는 서울의 한복판 북저기는 강남의 번화가 사거리를 한 노인이 느릿느릿 건너고 있었다. 노인의 손에 든 오래된 나무 지팡이가 바닥을 두드리며 리듬을 만들고 있었지만 그가 실제로 보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눈은 까만 선글라스로 가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맹인으로 알고 지나쳤다. 거리의 소음은 분주했다. 오토바이 경적 상인들의 재촉하는 외침, 그리고 손님과 상인이 서로 가격을 흥정하는 소리들이 뒤섞여 있었다. 바람은 먼지를 휘날리며 어린아이들의 낡은 슬리퍼를 흙먼지 위에 질질 끌게 만들었다. 교통법규가란 이곳에선 마치 전설처럼 먼 이야기일 뿐이었다. 사거리 모퉁이에는 김민서라는 4살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붉은 눈을 하고 지저분한 머리카락을 오래된 끈으로 뒤로 묶은 채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보통 다른 아이들처럼 사람들의 손을 붙잡거나 끌지 않았다. 대신 마치 기적을 기다리듯 세상을 응시하고 있었다. 노인이 지나가던 중 갑자기 지갑에서 돈 한 장이 살짝 떨어졌다. 바람에 흔들리며 민서 앞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민서는 잠시 멈칫했다. 주위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녀에게는 그 돈 한 장이 세상과 단절된 순간처럼 느껴졌다. 다른 아이들이면 그 돈을 바로 챙겼겠지만 민서는 달랐다. 조심스레 돈을 집어들고는 주변을 살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심했고 꽃을 파는 할머니는 부채질에 바빴으며 젊은 남자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돈 떨어뜨리셨어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노인이 멈춰서서 지팡이를 바닥에 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눈이 멀었지만 누가 받는지는 알지 못한다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민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돈을 그의 손에 살며시 쥐어주었다. 네. 그 순간 근처에 있던 떡볶이 가게 할머니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요즘 애들 중에 저렇게 착한 아이가 있을까? 할머니의 말은 노인의 마음 한구석에 오래 잠자던 온기를 불어넣었다. 노인은 고맙다는 말을 조용히 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 자신이 찾던 그 진실함 순수함이 여기 있다고. 민서는 조용히 전봇대 옆에 앉아 노인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켠에 뭔가가 울렁거렸다. 마치 그녀의 작은 행동이 세상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노인이 멀어져가는 뒷모습 뒤로 김밥집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고요한 저녁의 공기는 무언가 특별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김민서는 마치 세상과 조금 다른 세계에 사는 듯했다. 그녀의 어린 눈동자 속에는 슬픔과 단호함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다. 14살이라는 나이치고는 너무 일찍 어른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그녀는 늘 지친 듯한 발걸음으로 강남 골목을 누볐다. 낡은 천 가방에는 몇 가지 헌옷과 구겨진 쪽지들이 들어있었다. 그녀와 함께 사는 여동생 지우는 늘 힘들어 보였지만 민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좁고 허름한 원룸의 낡은 문을 밀고 들어서면 지우는 작은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오후 내내 천식 발작에 시달렸던 지우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도 민서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언니 오늘은 뭐 먹어 남은 떡볶이 조금만 데워줄게. 그래도 언니 고마워. 민서는 동생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저려왔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했다. 그녀는 자신의 다친 무릎을 슬쩍 만지며 속으로 다짐했다. 더는 무너지면 안 돼. 우리 둘이 살아야 하니까. 그날 저녁 민서는 동생 곁에 앉아 낡은 등불 아래에서 일기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손끝이 아직도 문지르면 따끔거리는 무릎을 살며시 피하며 그녀는 지난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오늘 할아버지가 돈을 떨어뜨렸는데 나는 주워서 돌려줬어. 다른 아이들은 그 돈을 숨겼을 텐데 난 아니야. 난 옳은 일을 할 거야. 그녀의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마음만은 분명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다. 민서는 긴장하며 창문 틈으로 살짝 밖을 내다보았다. 누군가 키가 크고 낡은 옷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뒤돌아갔다. 그 발걸음 소리는 바로 그 노인 가짜로 맹인 행세를 하는 오상진이었다. 그는 민서의 작은 발걸음을 은밀히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의 작은 만남이 그가 수년간 잃어버렸던 신뢰와 희망을 다시 찾는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이 아이는 달라. 진심이 느껴진다. 상진은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집으로 돌아가는 민서가 볼 수 있게 문틈 아래에 슬쩍 넣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너를 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민서는 쪽지를 발견하고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노인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미묘한 희망을 느꼈다. 서울 강남의 어두운 골목길 낡은 원룸의 창문 너머로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민서는 동생 지우를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지우는 아직도 천식의 기운이 남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민서의 마음은 조마조마했지만 그녀는 최대한 담담하게 굴었다. 언니 미안해. 내가 힘들게 해서. 지우가 작게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말 하지 마 지우야.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 나도 힘들지만 네가 있으면 버틸 수 있어. 라고 답했다. 민서가 이렇게 굳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만난 그 노인 오상진 때문이다.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은 그녀에게 작은 빛이었다. 그리고 그 빛은 그녀가 이 척박한 삶 속에서도 인간다운 희망을 품게 했다. 며칠 후 오상진은 민서를 강남구 한복판에 있는 작은 직업훈련센터로 데려갔다. 그곳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사람들의 웃음과 진지한 표정들이 가득한 곳이었다. 그는 말했다. 여기서 자네가 배울 수 있는 게 많네. 자수도 배우고 손기술을 익히면 미래가 달라질지도 몰라. 민서는 처음에는 낯설어하며 주저했지만 곧 바늘과 실을 손에 쥐고 어색하지만 진지하게 수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천천히 자그마한 국화 무늬가 피어났다. 그 무늬는 마치 바람을 견디는 꽃처럼 살짝 기울어져 있었지만 진심이 담긴 자수였다. 그 훈련센터에서는 의술과 마음이라는 주제로 외과 의사인 박도연 선생님이 특별 강연을 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의료봉사를 해온 유명한 의사였다. 도연은 말했다. 사람을 살리는 데는 손 기술뿐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을 고치는 동안에도 진심이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죠. 그는 강의 중 민서의 자수에 눈길을 멈추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물었다. 이 꽃은 왜 기운 방향이 조금 다르죠? 민서는 수줍게 답했다. 엄마가 국화를 좋아했어요. 엄마가 떠난 뒤로는 저도 이 꽃이 바람에 맞서는 모습처럼 강해지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들은 도연 선생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진심이 담긴 자수는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그날 오후 오상진은 민서에게 말했다. 자네가 나에게 준 희망보다 내가 자네에게 준 게 더 많네. 세상은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네. 민서는 미소 지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빛이 될 거야. 며칠이 지나고 민서와 지우는 작은 원룸에서 또 하루를 맞았다. 지우의 천식은 여전히 민서의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민서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직업훈련센터에서 배운 자수는 그녀에게 단순한 기술 이상의 의미가 되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삶을 다시 짓는 작은 시작이었다. 어느 날 민서는 거리에서 빵집 할머니가 주는 남은 빵 한 조각을 받았다. 민서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제가 나중에 더 좋은 모습으로 꼭 보답할게요. 그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너처럼 마음 착한 아이는 드물단다. 그 순간 민서의 마음에 따뜻한 불꽃이 피어났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존엄과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저녁 큰 사건이 일어났다. 강남 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맹인 행세를 하던 오상진 노인이 도로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의 지팡이가 미끄러운 도로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민서는 그 모습을 멀리서 목격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노인을 구했다. 할아버지 여기서 물러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노인의 팔을 잡아 안전한 길가로 끌어냈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움과 감탄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일부는 핸드폰으로 그 모습을 찍기도 했다. 노인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네가 없었다면 난 고맙다 민서야. 그날 밤 민서는 피가 맺힌 무릎에도 불구하고
미소 지으며 동생에게 말했다. 괜찮아 지우야. 우리 살아가는 데에는 이런 용기도 필요하니까. 그날 이후로 민서의 이름은 골목길에서 작은 영웅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상진 노인은 더 이상 맹인 행세를 하지 않았다. 그는 진심으로 민서의 가능성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온 강남의 어느 조용한 오후, 민서는 작은 자수 작품을 손에 들고 있었다. 지우는 건강이 조금씩 좋아져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두 자매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희망의 빛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오상진 노인은 더 이상 거리에서 맹인 행세를 하지 않고 민서와 가깝게 지내며 그녀를 도왔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신뢰와 사랑을 민서를 통해 다시 찾고 있었다. 노인은 민서에게 조용히 말했다. 자네가 보여준 그 진심과 용기는 이 세상의 드문 보물이야. 나는 이제 그 보물을 지키고 싶네.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 빛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들은 함께 작은 작업장을 마련했다. 민서는 자수를 가르치고 오상진은 행정적인 일을 도왔다. 마을 사람들도 그들의 진심에 감동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배우며 꿈을 키웠다. 어느 날 마을 잔치가 열렸고 민서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낸 자부심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무대에서 그녀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저는 작은 아이였지만 누군가 저를 믿어주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믿고 지켜야 합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합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로 그녀를 격려했다. 그 순간 민서와 오상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시작을 함께 꿈꾸고 있었다. 봄바람이 부는 어느 날 아침, 강남의 작은 마을에 따사로운 햇살이 내려앉았다. 민서가 운영하는 자수 작업장 앞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곳은 단순한 기술을 배우는 장소를 넘어 삶의 희망과 따뜻한 마음이 자라는 작은 공동체가 되었다. 민서는 작업장 한켠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처음 오상진 노인에게 받은 쪽지와 자신이 수놓은 자수들이 담겨 있었다. 손끝으로 부드럽게 쪽지를 만지며 그녀는 말했다. 이 작은 쪽지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누군가 나를 봐주고 있다는 믿음,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우리도 저렇게 자수 배워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될 수 있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서로를 믿고 응원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할 거야. 그날 오후 작업장 밖에는 꽃향기와 함께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시작했고 더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배울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민서와 오상진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노인이 말했다. 민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작은 씨앗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그늘을 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새로운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과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며,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작은 희망과 용기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켜야 할 존엄과 진심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민서와 오상진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때로는 작은 선행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꼭 알림 설정을 하셔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참여가 더 좋은 콘텐츠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